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 참 많이 그 체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을 겁니다. 요즘 그 한의원 가면 이 한의원 다녀보신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체질이 뭐 태음이인다, 태양이인다, 소양이인다, 소음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기에서 체질학설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깊이가면 아주 시간이 엄청 많이 하는데 그것은 간단히 체질 단계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왔고 어떤 걸 쭉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질의 개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질. 자, 체질 우리가 많이 듣잖습니다. 체질. 말 그대로 체질. 개개인의 형태, 기질의 생리 반응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병리상으로는 개개인의 발병의 경향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나는 체질이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땀이 많이 나는 체질 같아. 나는 땀이 좀 안 나는 체질 같아. 나는 뭐 어떤 분 여름이 좋다. 나는 뭐 겨울이 좋다. 뭐 가을이 좋다. 이게 다 체질적인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병리상도 보면, 병리상 보면 여러분 개개인 발병의 경향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이 발병에 있어서 이 체질에 따라서 이게 틀리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리적인 특징은 어떠냐? 보편성. 보편성. 모든 인체는 예외 없이 각기 특징적인, 모든 인체, 우리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체질이 틀립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살아오면서도 보면 체질이 형제 간에도 틀리고, 부모, 자식 다 틀리고, 이게 이제 보편. 모든 체질이, 각자의 체질을 가지고 있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복잡성. 인류의 체질은 복잡하다. 그렇죠, 우리가. 자, 우리 인류 보면 전체 인류 봐보면서 벌써 얼굴색만 가지고도 뭐 백인이니 황인이니 흑인이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다 혼합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겁니다. 인류의 체질은. 그 다음에 전면성. 체질은 인체형과 신의 체계의 전면적. 인체형, 이 형태고 신. 형체의 모든 부위, 그리고 모든 정신활동. 이 모든 체질이 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위 다 적용이 된다. 체질이. 자, 그리고 연속성. 체질은 개개인의 신상에 지속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고 있다. 체질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만의 체질은. 자, 그 다음에 개체에서 시시각각으로 체질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 특성은 개개인의 일생 동안 수반된다. 때에 따라서 자기 체질의 특성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뭐 병리일 때나 생리일 때나. 그리고 일생 동안 이 특성은 수반돼. 우리 몸에 항상 내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이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리 경향성 어떠냐? 쉽게 감염되는 경향, 내 체질도. 쉽게 발병되는 경향. 또 쉽게 병이 변화해 가는 거. 쉽게 이 병에서 이 병을 옮겨가는 거. 이런 병리 경향성이 있다. 이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질과 장부 기혈의 관계에서 이건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어떤 것일까요? 이 황제내경. 우리나라가 동양의학에 현존하는 동양의 가장 큰 오래된 책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책 중에. 이 동양의학 서적으로서. 기원 전에 나온 책이죠. 자, 살이 찌고 피부가 윤택한 기혈이 충족하다. 이게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살이 쪘으나 피부가 윤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는 충족하지만 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살이 마르고 윤택하지 않은 사람은 기혈이 모두 부족하다. 그 다음에 몸이 무거우면 기의 흐름이 불규칙하고 혈이 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몸이 가벼우면 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혈이 많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데 몸이 오늘 컨디션한 몸 알고는 몸이 묵적지근해. 그래서 기가 잘 안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몸이 가볍고 날아갈까. 기의 흐름이 원활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장. 오장은 어떻게 되느냐? 크고 작음. 클 수도 있고 작은 오장. 그 다음 오장 육부. 오장 육부 잠깐 여기서 우리 복수 좀 하고. 자, 오장에 뭐가 있습니까? 오장. 자,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이죠. 그 다음에 육부는 뭐가 있습니까? 육부, 여러분. 자, 복수 한번 하는 겁니다. 자, 간하고 담이죠. 간담. 심장하고 소장이죠. 비장하고 위. 폐하고 대장. 신장하고 방광이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3초가 있죠. 그래서 이걸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 오행에다 연결시켰을 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오장육부. 제 강의를 했으면 이제 오장하고 육부는 지금 이제 강의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강의가. 그래서 오장하고 육부. 자, 표하고 리죠. 자, 뭐가 리고 뭐가 표입니까? 오장이 리죠. 오장이 리. 자, 육부가 표고. 그러니까 음양으로 나눴을 때. 자, 음이고 양이죠. 음의 장부, 양의 장부. 그렇죠? 이제 생각들 나시죠? 오장, 제가 하도 오장육부, 왜? 이제 수업까지 오장육부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자신있게 제 강의를 들었으면 오장육부 정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오장육부, 오장부터 뭐가냐? 자,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육부는 뭐냐? 아, 간, 담, 심장하고는 소장, 비장하고는 위, 폐하고는 대장, 심장하고는 방광. 그리고 3초가 있다. 그리고 3초는 또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죠? 상초, 중초, 하초. 상초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죠? 자, 행경막 위라고 그랬죠. 중초, 행경막에서 어딥니까? 배꼽까지죠. 하초, 배꼽 밑이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얘기가 배꼽 밑이 부실한 자에게는, 하초가 부실한 자에게는 뭐라고 했던 거야? 내 딸 안 준다. 딸 가진 부모들이. 옛날 우리 어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초. 배꼽 밑에. 자. 그, 음이고 양이고. 왜? 왜 음입니까? 오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쪽이 안. 안과 바. 이 표가 바깥이 이거 안쪽이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음이죠. 양, 표, 바깥이죠. 바깥이니까 양이죠. 그 음양. 그 목화통금수 오행. 네, 이렇게 연결된다. 그렇죠. 이제 기억들 나시죠? 자, 지금 이제 제 강의를 이 정도 이제 머릿속에 쑥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런답니까? 염통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염통. 야, 어디 가서 어떤 분들 그러십니다. 아, 심장 강의 막 듣고 나서 아, 교수 염통을 어디 있어? 염통이 없습니까? 왜 오장육부에 염통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만 심장은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염통입니다. 그다음 폐가 뭡니까? 어떤 분들 아, 교수님, 허파가 없네요. 허파가 오장육부에. 허파는 어디 갔습니까? 오장육부에. 폐가, 이 허파인 겁니다. 우리 순수 우리말, 허파.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콩팥은 어디 갔습니까? 한번 보시죠. 콩팥이 안 보인다. 오장육부. 이 신장이 바로 콩팥인 거, 콩팥. 순수 우리말. 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거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강의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끝납니다. 마지막 강의. 이제 이 정도 머릿속, 오장 하면은 쭉 나오고, 육부 하고 이 정도 쭉 나오셔야 됩니다. 오장, 육부 연계해서 간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장이 크고, 오장에서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경광과 치아감, 바른과 치우침입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이 오장이 어떤 사람은 간이 클 수 있고, 간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심장이 클 수도 있고, 심장 작을 수도 있고. 이 오장 자체가 크고 오장. 야, 폐가 어떤 사람은 비장이 크고, 비장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폐가 크고 폐가 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면 심장이, 콩팥이 크고 콩팥이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그게 높게 해서 낮을 수도 있고, 또 견고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바르게 이렇게 돼 있고, 치우쳐. 여러분, 심장이 그렇습니다. 심장이 여러분, 왼쪽으로 치우쳐. 어떤 분이 아주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치우쳐 있고. 이런 특색들이 있습니다. 오장. 그 다음에 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부도. 크고, 작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소장, 대장, 길고,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의 크기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꺼내놓고. 클 수도 있고, 길 수도 짧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아주 곱고 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완급도 있습니다. 이게 다 틀리다, 이겁니다.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서. 이 얘기를 하고. 이게 황제내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체질학은 어떻게 형성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떠냐? 기원전 3, 4세기에 고대 그리스처는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 우리 서양과 공부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죠. 그 히포크라테스. 이번 체질을 담즙, 다열, 점액, 흑담즙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이미 그때도 체질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발생 메커니즘과 개체의 차이점. 질병이 발생한 메커니즘과 개체의 차이점을 해석했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서양. 자.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같은 시기 황제냉경, 좀 전에 얘기했죠. 황제냉경에서 다양한 체질 차이를 언급하였다.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면서 단단하고 부드러움, 강하고 약함, 길고 짧음, 그 음양의 구별이 있다고 했다. 자, 이 황제냉경에서 동양되었고, 서양에서는 이 고대 그 철학자의 의학적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냉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체질과 각부문을 논술했다. 체질 분류 이론성, 전면성 및 합리성. 그 다음에 체질과 임상의학 결합의 긴밀성. 그 다음에 응용의 광범위한 거. 체질을 어떻게 응용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황제냉경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미쳐갈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아주 깊이, 황제냉경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었다. 체질에 대해서. 한번 봐. 그 다음에 이제 장준경이라는 인물이, 장준경이라는 인물이 제가 한번 말씀했습니다. 상한 잡병론이라죠. 상한 잡병론. 동양의학의 이론적 변증론치라는 내가 동양의 이론적 근거를 세우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명인이, 신인이 이렇게, 이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이라고 합니다. 성이. 이분은 성이로 표현합니다. 성이. 자, 약자할 수 있겠죠. 성이. 장준경을 동양의학 사전에서 이분은 성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왜? 동양의학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을 세우십니다. 자, 이 상한잡병에서 체질과 예감열병, 내상잡병의 발병을 중시한, 이 체질하고 연계시켰다. 자, 장준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와서 손사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청금요방서 체질 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대 와서 진자명이라는 분이 체질이 태아기에 형성된다고 주장을 했다. 체질이 이미 태아기에 만들어진다. 이미 뱃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때에서 왕경이라는 인물이 망진중경이라는 책에서 체질의 형성과 변화 및 체질 유형이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외부. 그러니까 체질이, 타고난 체질이 있지만 그 체질이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 그 다음에 체질의 형성 요인과 이제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천적인 풍부. 선천적으로 타는다. 풍부란, 선천, 이 풍부란 뜻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은 형성 요인 중에 뭐가 있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어쩌냐. 체질의 강약이 선천적 풍부에 의해 결정되고 수명 역시 선천적 풍부에 결정된다. 모든 것이 선천적, 고대인들은 타고난다고 봤던 겁니다. 타고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 타고난 대로 살다가 자기 타고난 대로 해서 그 체질에 의해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 체질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황제냉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신체 단단하고 부드러운, 강하고 약함, 길고 음양이 선천적으로 이것도 타고난다고 본 겁니다. 이게 선천적인 요인인 거죠. 선천적으로 이런 것들 타고난다. 그렇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많이 타고나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튼튼하게 태어난 아이들, 튼튼하지 않게 태어나지 않고.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단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틀리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자체가 틀리더라. 여기에 이제 체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대 서령태라는 인물은 뭐라고 했냐? 원기존망자 체질과 수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체질과 수명까지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운명론자죠. 운명론자. 모든 게 체질과 태어날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너의 운명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천 결정론은 후천적인 생활동의 체리 변화 사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선천적으로 결정해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 후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체질이 변할 수 있다. 이거 설명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후천적인 생활 동안 체질의 변화. 자, 예를 들어서 양성 체질에 속한 사람이 병을 나누는 음호로 바뀝니다. 자, 그 음호 체질로 바뀌고 다시 음양이 모두 화한 체질로 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비만형이 야인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야인형 비만. 제가 지금 비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솔직히 해서 30대까지 아주, 몸무게가 60kg를 거의 못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80kg를 육박하고 있어요. 비만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체질이. 이렇게 후천도 바뀐다, 이겁니다. 자. 인체의 체질적 특성은 선천적인 풍부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이것을 근원으로 하고, 후천적인 생활 속에서 형성 변화된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저 하나만 놓고 보려요. 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끌 때는 우리 목욕탕을 몰고 가니까 집에서 목욕을 시킵니다. 이제. 겨울 같은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큰 대야 같은 데 해놓고 이제 그때 보는 할머니가,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죠.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살았죠. 대가족제로 했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큰 아들이셔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할머니가 제 딸을 밀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는 먹는 게 아깝다 그럽니다. 왜요? 먹는 건 그냥 잘 먹어요. 근데 살이 안 찝니다. 살이. 뼈다구밖에 없어요. 만져보고. 제가 닭띠인데, 그래서 살면 너는 완전히 닭살이다 그래요. 닭살. 그런데 그렇게 컸거든요, 제가. 진짜 제가 군대, 남자들 다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58kg였습니다, 58kg. 군대, 여러분, 남성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들어가서 신체 검사 합니다. 부대에 입대할 때 이제. 신체 검사 다 다시 합니다. 그때 제가 몸무게 58kg였어요. 딱 58kg. 뭐 제대. 저희는 군대 생활 그때 저희는 33개월씩 했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딱 나오는데, 쟤는 58kg. 그대로. 대부분 제대 무렵에는 뭐 옛날 군대 시간하면 말년 때는 별로 일들 안 하고 맨 부대에서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들이 꽤 좀 찝니다. 붙습니다. 말년이 되면. 이 제대 무렵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변화가 없었죠. 그만큼 제가 전혀 제 체질이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복학하고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하면서부터 살이 붙기 시작하고 지금은 58kg, 60kg도 안 되는 몸이 지금 80kg 육박했습니다. 그게 비만형으로 바뀌어요. 그게 후천적인 생활적인 형성 변화가 돼요. 만약에 저희 할머님 지금 징직 돌아가셔서 살아계셨으면 깜짝 놀고 제가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풍부는, 그런데 제 몸은 엄청 튼튼합니다. 제가 이 소화기 기관이 몸 자체가 엄청 튼튼합니다. 웬만한 거 먹고 저는 탈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이런 이제 특색이 있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리적 환경입니다. 지리적 환경. 자, 해안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어갖고 생선과 짠 음식, 당연히 생선하고 짠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체질이 어떻게 보면 열의 체질로 받고, 주리가 성근 체질이 뭐냐면, 여러분 피부 있잖아요. 피부. 그 땅구멍 같은, 이게 조밀하지가 않다입니다. 좀 구멍이 크다 이겁니다. 이렇게. 야, 그래서 생선하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돼서 열성하고 주리가 성근 체질이 많다. 해안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지역 있죠. 사막 같은 데. 그냥. 그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거기는 거의 동물. 육식이죠. 그러니까 기름지고 비만한 체질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춥고 지세가 높은 지역. 그쪽은 유제품. 유제품을 많이 써. 여러분, 우유나, 만류, 저건 뭡니까, 양지엇, 이런 것들로 많이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유제품을 주로 많이 섭취하므로 한성 체질, 체질이 한성이라는 건 차게 체질이 바뀐다.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오면은 무덥고 지세가 낮아 안개가 이슬이 많죠. 그렇죠, 남쪽은. 그래서 신음식이나 왜? 신음식, 그래야 상하지가 않으니까. 음식이, 식초가 되고 잘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발효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왜 발효를 시킵니까? 음식을 오래 보관하겠습니다. 오래 보관했습니다. 오래 보관.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즐겨 먹는 지역은 주리가 조밀하다. 주리가 아까는 해안가는 주리가 어쩌니까 이게 넓다 그랬죠. 이건 조밀합니다. 조밀한 체질이 된다.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지역으로 옮겨가면 지세가 평탄하고 수비나 음식물이 다양하므로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려 들지 않으므로 양어 기약 체질이 많다. 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잘해요.
그다음에 지리적 환경에서 인체는 주거 지역의 이제 토질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멀리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면 그 지역의 환경에 정해서 체질도 변한다. 그 지역의 환경에 체질도 변화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영향. 음식 습관과 음식물의 종류 및 질량의 체질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음식을 내가 어떤 분은 육식을 많이, 어떤 분은 생선을, 어떤 분은 채식을 많이 한다. 거기에 따라 체질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죠, 음주.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또 그럴 때 이런 식의.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내경에서 음식을 어떻게 이제 음식 영향이 되고, 자, 신맛의 음식, 신맛이 오면 신맛. 자, 간기가 지나치게 왕성해지고 비기가 소모되어 끊어진다. 자, 신맛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간기는 왕성해지나 비장의 기운이 이제 약해진다. 그 다음에 짠맛의 음식은 어떡하느냐. 골격이 손상되고 기욱이 오므라들며 심기가 울결된다. 너무 짠맛의 음식을 만들자. 그 다음에 단맛의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안색이 검어지고 신기가 균형을 잃게 된다. 단맛의 음식. 그 다음에 쓴맛의 음식을 즐기는 분. 비가 위를 자양하지 못하고 위가 건조해진다. 비가 위를 자양하지 위가 말라진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매운맛의 음식은 근액이 손상되어 이완되고 정신을 해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분명히 얘기해놨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과식한 경우입니다. 과식한. 이걸 우리가 오미라고, 오미란 말이 나오는데, 이 오미입니다. 5가지 맛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맛이 모르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적당히 해야지 과식을 하는 게 과식한 경우는 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맛을 과식을 하는 경우나 짠맛을 과식을 했다. 단맛을 과식을 했다든가, 쓴맛을 과식, 매운맛을 많이 먹었다. 이럴 때 이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과 체질에서, 자, 음식물의 오미와 체질. 자, 오미. 좀 전에 말했던 5가지만 나왔죠? 그게 오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미는 여러분, 어디에서 이제 많이 또 중요시 여기냐면, 여러분, 한약의 성질에서 아주 중요한 오미. 5가지의 맛을. 우리가 한약재 있죠, 한약재. 한약재 있잖아요. 그 한약재에 이 오미가 있습니다. 이 오미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약재에서 이 약재는 맛이 쓴맛의 약재다. 이건 단맛의 약재다. 이건 신맛의 약재다. 이건 이런 식으로 오미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미하고 사기입니다. 사기. 오미 사기. 오미와 사기라고 합니다. 이 사기는 뭐냐? 자, 뜨겁냐? 약이 차냐? 따뜻하냐? 서늘하냐? 이 4가지입니다. 약의 성질 차냐? 뜨겁냐? 차냐? 약간 따뜻하냐? 약간 서늘하냐?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온 5가지 맛 있죠. 그 5가지 맛과 이 성질, 이 약재를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인삼이라는 약재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맛이 어떤가? 인삼 딱 먹어보면 약간 쓴맛이 나오죠. 그리고 단맛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열온이죠. 인삼. 그러면 인삼은 어느 때 써야 되겠다 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약이 따뜻하니까 어떤 때 써야 될까? 내 몸에 찬 기운이 들어왔을 때 써야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미에서, 자, 단맛이 나온다? 단맛은 뭐냐? 보호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몸을 보호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미. 여러분 혹시 이제 관심이 있어갖고, 이 약학, 한약을 공부해서, 이 오미하고 사기가 기본입니다. 이 오미와 사기만 알면 여러분 약을 내가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맞춰서. 그래서 이 오미가, 여기서 오미, 이 5가지 맛과 체질,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 5가지 맛에 의해서 내 체질이 어떻게 됩니다. 음식물의 오미가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골격이 튼튼해지고 근맥이 부드러워지고 기어질 동안 주리가 조절한다. 아까 좀 전에 나왔죠.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쪽 나왔잖아요.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5가지 맛을 과식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 불량과 체질. 현대 영양학에서 영양이 불량하면 인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편식을 하면 면역 결함이나 단계적인 면역 기능 실줄. 당연하죠. 영양이 불량하면 당연히 체질에서 오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진짜 음식 잘 먹고 튼튼하고 하면
뭐가 병인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부분 사람. 야,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냐?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내 몸을. 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지금 한 몸이 이상없다. 그럼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음식을 편식을 안 하고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 잘 먹고 잘 싸도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또 잘 자는데. 잠 잘 자고. 그거만 갖춰지면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 몸이. 그것만 갖춰져서 뭐 걱정. 아, 여기가 잘 먹. 그럼 됐다. 뭘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만 관리하면 된다. 그런데 영양불량 체질. 영양불량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싸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양불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 면역력이 실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체질이 아주 건강한 체질이 점점 이제 안 좋은 체질 바뀐다. 그래서 면역력은 실조, 면역력이 실조. 쉽게 병이 걸린다. 그래 우리가 이제 어떤 나이도 그렇잖아요. 아 요즘은 내가 조금만 감기가 걸린다. 옛날은 그러지 않아. 이 면역력이 떨어질 겁니다. 자기 관리 관리 잘못해 온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상체중에서 이제 비만형. 자, 비만형에서 보면 지방질형. 살집이 많고 단단하며 피부가 팽팽하고 신체가 비교적 작고 혈이 묽고 기가 적다. 그 다음에 기름진형. 살집이 많으나 단단하지 않으며 피부가 느슨하고 복부 근육이 늘어지고 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형 뭐냐. 피부와 근육이 밀착돼서 지방질이 없고 얼처음이 큰 혈이 많다. 그 다음에 야인형. 살집이 적고 단단하고 기육이 얇고 근육이 얇다 이거죠. 그리고 몸이 야였고 기가 많다. 일반형은 뭐냐. 피육, 기육, 지방질이 모두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많은 경우. 몸체가 균형을 이루고 혈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치우쳐지지 않는 거. 이거 일반형이란다. 이렇게 나눈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비만형하고 야인형하고 일반형을 이렇게 나눈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 병리체질이에요. 병리체질 유형은 어떻게 했냐. 자, 양어체질. 양기가 했던 체질입니다. 자, 양어체질. 형체가 희고 살이 쪘거나 안색이고 광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몸이 차서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입술이 담색을 띱니다. 이 입술이 담색. 이렇게. 붉은죽죽가 약간 붉은있어 보여야 되게 담색을 띱니다. 그 다음 의기소침하거나 항상 자한 아시죠? 이 자한입니다. 이 자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한 나오죠. 도한 나오죠, 도한. 이제, 이건 이제 거의 머릿속에 박혀있죠. 자한이 뭡니까? 복수 한번 하십시다. 자한.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을 때, 조금만 움직여 나는 땀이죠. 평소에 내가 운동해서 땀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한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땀. 자한하고 도한이 들어가 뭡니까? 이미 병리입니다. 병리 때 나온 땀입니다. 자, 자한. 양어 있죠, 양어. 양기가 헤어졌을 때. 내가 조금만 움직여, 그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조금만 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양어가, 양기가 헤어져서. 그러니까 도안은 어떻게 되냐. 자고 일어났더니 그전에는 그런데 자고 몸이 축축하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둑놈도 짜죠. 도둑놈처럼 자고 있을 때 들어온다. 이 땀이 나온다. 해서 도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안은 음어체질입니다. 양어와 음어, 완전 반대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자한이 나거나 대변이 묽고 야간에 많은 양의 배뇨를 한다. 밤에 소변 양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럼 맥은 가라앉으면서 힘이 없고 설질, 이게 부어 있습니다. 양어체질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혓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까 여기 이빨 자국이 나 있죠. 그러면 이게 부어 있는 겁니다. 왜? 이빨 사이 우리 혓바닥이 항상 들락날락거립니다. 근데 건강할 때는 이 잇몸에서 쓸리지가 않습니다. 이 혓바닥에. 지금 저 건강한 혓바닥. 없습니다. 치은 이빨 자국이 없어요. 근데 여가 만약 설질이 이렇게 부어있다. 이거 붓게 되면 이빨 자국이 나옵니다. 이빨.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자한에다가 혀를 딱 보면 혀가 이빨 자국, 이건 양어구나. 이거 양기가 헤어지시면 딱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체질, 양이 상한 체질이죠. 형체가 건장하고 몸에 열이 있으면 안색이 붉고 윤기가 흐른다.
평소에 찬 것을 좋아하며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목소리가 크고 호흡이 짧다. 갈증으로 찬 것을 즐겨 마시고 대변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소변은 항상 뜨겁고 붉다. 맥은 빠르고 힘이 있고 설질은 붉고 설태는 얇고 황색이 있다. 설태가 노리끼리 합니다. 이게 양성체질입니다. 그렇죠. 양성이라는 게 뭡니까? 양성이잖아요. 양성. 그 양성이라는 게 뭡니까? 열이잖아요. 열. 결국 열이 있다 보면 내 몸에 열이. 나는 열이 많은 체질. 여러분 흔히 많이 하죠. 난 열이 많은 체질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양성체질. 그건 양성체질인 겁니다. 자. 그 음호체질. 몸이 야이고 안색이 검푸르거나 홍조를 띠고 평소에 입과 인후가 건조하고 가슴이 때로 답답하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열이 납니다. 이걸 오심번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나고 잠을 적게 잔다.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나 변비가 있고 소변이 황색을 띱니다. 왜? 음호체질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몸이 어떻게 양이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양이. 양성체질이 뭡니까? 양성체질. 그럼 하나 제가 음양할 때 자, 양. 이 양이 양성체질은 좀 더 자 양성체질 봅시다. 자, 양성체질 뭡니까? 양성체질. 양성체질 이거 아닙니까? 이 양이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양이. 그 음이고. 이거라고. 그 다음 음호체질은.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습니다. 자, 음호체질. 자, 음호체질 봅시다. 음호체질은 이 음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들. 그럼 결국은 양성이 돼 있다는 거죠. 양이. 그렇죠. 양이 더 힘이 세져 있다는 거죠. 그래야 소변이 황색을 떼고 열이 나올 수밖에. 그럼 양이란 건 뭡니까? 결국은 열이잖아요. 열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이 열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열의 특성. 그렇죠? 열의 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 열이 나고 발바닥에 열이 나고 잠을 적게 자. 왜? 몸이. 자, 왜 잠을 적게 잘 수밖에 없느냐? 자, 저녁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밤이 뭡니까? 음양의 이론에서. 밤이 음의 세계잖아요. 음의 세계. 그 음이 양을 눌러줘야죠. 이 양을 눌러버려야 되는데 힘이 약간 누르질 못해요. 음의 세계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 음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양을 못 잡는 거예요. 양이 막 힘이 세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뭐만 잠이 안 드. 그래서 가슴이 두고 변비가. 왜? 음효체장은 뭐면 우리 몸 안에 음액이 말라야 돼. 액이. 응? 운하류가 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비가 나오죠. 그 소변은 황색을 떼고 열성이니까. 그 대신 음이 허리하고 맥은 가늘고 빠르다. 맥은 가늘고 빠르겠다. 설질은 붉고 설태는 적다. 왜? 허증이니까요. 자, 그 다음 어열체질입니다. 어열이 있는 체질. 자, 안색과 피부가 어둡고 피부에 껍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눈원저리가 있죠. 어두우면 까무잡잡합니다. 그리고 몸에 항상 실핏줄이 있고 반상추절, 멍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개추 덩어리. 몸 안에 암덩어리 같은 거 있죠. 암덩어리, 암덩어리 같은 거 보고 싶다. 추절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설질이 검붉고 점상추절이 있고 맥은 가늘고 맥걸이 있지 않으며 결대맥이 나오면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가 울체되어 있는 체질. 기가 이제 뭉쳐진 체질. 몸이 야였거나 특정 부위에만 살이 찌고 안색이 검푸르거나 누렇고 평소에 조급하게 화를 잘 내고 쉽게 흥분하거나 우울하게 즐거운 기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엽부가 그득하고 때때로 한숨을 쉬고. 왜? 기는 데면 우리 몸의 기는요, 간기입니다. 간에서 기가 제대로 쭉쭉 뻗어가지고, 우리 오장도 배우셨죠? 간의 역할이 뭡니까? 간주소설이라고 그랬죠. 간주소설. 기를 쭉쭉 이렇게 뻗어주게 합니다. 근데 이 기가 울체됐다, 뭉쳐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흉엽부, 옆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게 간담경, 그 간이 오른쪽 요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 여기 쫙, 여기 눌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간담경이 양쪽을 지나갑니다. 왼쪽. 그 양쪽이 좀, 하고.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한숨을 푹 쉬면 시원해집니다. 이 간기가 뭉쳐 있어. 간기가 뭉쳐. 그 다음에 이제 담습 체질.
몸이 비대하거나 피하결절이 생기고 있고 평소에 달고 기름진 것을 즐겨 먹으며 정신이 피로하고 잠이 많습니다. 왜? 몸이 담수해져 묵직합니다. 그 몸이 무거워 무엇이 쌓인 것 같고 흉한부가 막 다 왜? 몸에 자 다음 습이 찼다고 보시면 돼요. 몸에 습이 딱 내 몸 습이 덤볐다. 몸이 묵직합니다. 가라앉고. 자, 그다음에 입안이 끈적끈적하냐 대변은 묽게 나옵니다. 왜? 담습이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상은 매끄럽. 우리가 보통 이걸 매끄럽게 이걸 활맥이라고 합니다. 활맥. 이런 활맥이 됐다. 그러면 설질은 비대하고 설태는 활리. 설태가 활가 이렇게 뭐가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늘어도 이걸 활리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좀 설질은 비대하고 설태 활리다 이런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는 거예요. 활리타 하고 이제 뭐 설태에서 배우셨던 거기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활리타. 자. 그 다음에 황제내경성은 체질 유형의 분류를 보면 이제 황제내 체질 어떻게 분류하였느냐. 그래서 오행을 근거로 아까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했죠. 자, 오행. 우리 배우셨죠? 우리 다. 음양오행에서 음양오행. 우리 동양 철학에서 모든 만물은 음양의 조화 속에서 오행에서 만들어진다. 오행이라고 뭡니까? 오행. 자, 복수. 오행 뭡니까? 목화토금수 5가지 물질의 운동. 딱 이 한 줄이라고 그랬죠. 목화토금수 5가지 물질의 운동이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우리 이 오행에다 우리 연결시켰었죠. 다. 오장육부에서 공부하셨죠. 자, 좀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었죠. 오장육부 연계해가지고 오행과의 관계. 자, 그래서 이 황제내경성은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으로 또 나눴다 이겁니다. 자, 오형이고. 그 다음에 오태인. 그 다음에 음양을 근거. 이건 음양을 근거로 나눕니다. 태음, 소음, 태양, 소양. 그 다음에 음양, 화평이. 근데 우리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이재마 선생님은 이 4개를 묶어가지고 사체질로 했죠. 사체질. 자, 근데 이 황제내경에서 음양, 화평이까지 해서 5개로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아양의 분류가 있다. 이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사상체류가 사상체 간별과 변질입니다. 잘 아시죠? 사상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한의원 갔더니 우리 선생님은 사상학으로 사상체질로 해서 간별하고 변증을 하십니다. 저희 선생님은 사상학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상학입니다. 4가지의 상.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마의 동의송, 조선 말입니다. 조선말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 보인다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4가지 유형의 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부가 4가지로 나눠진다 해가지고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선적 타고난 장부, 장부의 특성에 따라서 이 4가지로 나누게 된 겁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요. 체질은 변할 수 없다는 확고한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마의 동의수 체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는 환경에서도 또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체질을 부여받아 환경이나 주거 등의 조건이 날짜 결코 변하지 않는 각자의 체질, 결코 변하는 각자의 체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질에 따라 다른 이론을 이제 정립한. 자, 천부적인 장부 기능의 허실, 강약이 존재한다. 천부적으로 장부의 기능의 허와실, 강약이 존재한다. 천부적으로 타고난다. 자, 사람의 외형적인 용모와 거동, 식성, 성정, 성질 또는 병리, 양리 등까지 체질에 따라 다르다. 전부 다 체질에 따라 다르다. 자, 사상을 치료할 때는 병증보다는 체질을 위주로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병증이 나오니까 그게 병의 증상이죠. 우리가 배웠죠. 변증 논치. 자, 변증 논치. 동양의 특색이 변증이라고 그러죠. 변증. 그 다음에 서양은 뭡니까? 변벽이죠. 변벽.
그래서 우리 복수 한번 하십시다. 변증 논지. 자, 이걸 누굽니까? 자, 동안 말에, 동안 때 누굽니까? 장준경 선생님이, 좀 전에 나왔었죠. 상한 잡병으로 쓴 장준. 거기도 체질학이라니, 체질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상한 잡병들이 변증 논치를 주장했습니다. 변증. 변증이란 뭐냐? 자, 변병은 뭐고 변증은 뭐냐? 자, 변병. 감기가 걸렸다. 자, 감기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 감기. 감기. 제가 지금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자, 이렇게 하면, 콜록, 자, 우리는 그럼 가면 병원 감기라 그럽니다. 자, 내과에 갔더니 감기 그럽니다. 자, 이게 변병입니다. 이건 변병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변은 뭘 얘기를 합니까? 증상을 얘기하죠. 그래, 증상. 자, 병원에 갔더니, 내과에 갔더니, 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오한과 발열이 나고, 흔히 나오는 증상이죠, 우리가. 그 다음 가래가 있고, 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과에 갔더니, 자, 변병, 감기라 그럽니다, 서예에서. 그 다음에,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원 이제 변증입니다. 이제 한의원입니다. 한의원을 갔더니, 콧물요? 콧물이 맑게 나옵니까? 노랗게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콧물이요? 자, 콧물. 자, 콧물. 콧물이 노랗냐? 막냐? 왕냐? 맑게 나오냐? 노랗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침 나고. 오한하고 발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심합니까? 오한하고 발열. 발열이 심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래가 가래가 노랗습니다. 노랗다. 딱 했더니. 이게 뭡니까? 서양, 딱 하더니, 감기라는 소리가 풍열증이네요. 그래, 풍열증. 풍열증. 변증은 풍열증. 그 다음에, 콧물이 맑게 나오고, 기침하고, 오한하고 발열해서, 오한이 더 심합니다. 그래요. 그럼 가래는요, 맑은 가래가 나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이건 풍한증이네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동양의 근간은 장준경 선생에서부터 이 상한잡에서 시작했던 동양하고 여가 있습니다. 이 변증입니다. 풍열이냐 풍한이냐. 왜? 이거에 따라 약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야, 풍열이다. 내 마음에 열이 있다는 거 열증신. 그럼 약을 어떤 약을 써야 되겠어요? 찬 약을 써줘야죠. 열을 내려줘야 되니까 차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풍한증이다. 그럼 뜨거운 약을 써줘야 되겠죠. 뜨거운 약. 감기약을 쓰네, 감기. 풍열. 이게 동양학의 겁니다. 동양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학은 변병, 감기 똑같습니다. 이거든 다 감기입니다. 이게 서양학입니다. 동양학 차이죠. 근데 여기서 뭐 체질학은 뭐냐면, 체질학은 도대체 뭐냐. 이거보다, 여기 체질을 보지는 않습니다. 변증은. 체질이 먼저 돼요. 체질을 보고 나서 변증을. 그 다음에 병증을 보라 이겁니다. 체질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의 체질이 어떤가 봐라. 그러고 나서 변증을 해라. 그러니까 체질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상 체질이에요. 이게 사상의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의 근간이 흔들려 있는 거죠. 일단 체질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여담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체질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체질학 쪽, 여러분께 한의원 가면 어떤 사람 체질 하지 않는 한의원들도 많습니다. 저는 근데 체질 쪽을 하지 않습니다. 사상 체질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제 경험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이제 경험상에서 제가 30, 40대 제가 그때 이 서울에 좀 체질을 한다는 한의원을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의원은 그때 그 참 그 성남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지금 이름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태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음인. 태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뭐 등푸른 생선, 고등어니 또 뭐 저 밀가루 음식을 좀 못 먹게 하다고. 못 먹게 저보다. 조심하라고. 근데 저 평생 난 그걸 먹어왔는데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평생 먹어온 걸 이거 먹지 말라니, 이게 참. 그 태음인의 체질들은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보다 이제 거기서 하시고, 거기서 제가 그때는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30대 때. 그래서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또 다른 한의원을 가봤어요.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그때 거기 가서는 또 소양인이다 그런 거예요. 소양인. 소양인이어서 당신 인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분들 말씀대로 제가 만약 이 체질의학대로 하면 제가 소양인하고 인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몸이 뜨거운 체질이기 때문에. 인삼이 뜨거운 약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 얘기도 하면. 제가 소양인이 맞다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를 할 때인데. 그때 집에 제 집사람이 저한테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고 인삼 액기스니 인삼 한우로 만든 것들 있죠. 그걸 보내줬어요. 그걸 먹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소양이나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뒀어요. 근데 제가 같이 공부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또 이 체질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우연히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제 책상에 놓여있는 그 인삼, 인삼 환인이. 그래서, 형님 이걸 왜 안 드십니까? 그래서. 야, 너네 체질학 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소양이다 그러다. 한국에 그때 공부할 때 내가 한의원 갔더니. 그랬더니, 아닌데, 형님은 소음인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럼 이거 드셔도 돼. 소음인이면 먹어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인삼 먹어야 됩니다. 이 체질의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상하다. 다 틀린 거예요. 제 체질 하나 넣고. 쟤도 체질 이렇게 다 구분하다 보면, 지금 좀 이제 하나하나 나오겠습니다. 쟤도 보면 제 자신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니까, 태양이만 빼놓고. 왜? 우리 한국 사람이요. 우리 한국 사람 체질, 태양인의 체질도 아주 드뭅니다. 이 좀 전에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태양인의 체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체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세 개가 다 어떻게 그렇죠? 세 개 다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강씨 이런 얘기해서 안 되는데도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체질학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워낙 이쪽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체질학에 대해서 체질 이렇다, 체질 이렇게 나눠진다는 점 기본적인 설명이죠. 여러분들 만약 체질학에도 공부하시면 이제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하나에 대한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체질 변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체질학에서. 체질 변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증이 아니라 이 변증이 체질 변증부터 들어간다는 겁니다. 체질부터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증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 이겁니다. 체질학에서. 그럼 태양인을 봅시다. 자, 태양인. 자, 우리가 꽤 오래됐습니다. 태양인 이재마라는 연속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태양인 이재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태양인이 되면 아주 좋은 체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인인 겁니다. 태양인 체질을 받고 나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태양인이 무슨 아주 특별한 사람인지 압니다. 태양인이 되고 이것도 그냥 체질 구분입니다. 구분 태양인 이런 사람은 태양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체형은 뭐냐? 머리와 이마가 실하고 허리가 약하고 용모가 둥글다. 허리가 약하다 이제 태양인은 뭐 엄청 허리가 약해? 별로네. 용모는 둥글다. 그 다음에 여자는 건강한데도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잘못된 게 많아요, 태양인도. 근데 그 당시에 태양인 이재마라는 연속극을 했더니 태양인의 체질 갖고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게 또 막 사람들 사이에 이게 또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인의 성격은 어떠냐.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서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죠. 자, 남성적으로 행세하려고 여성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침없이 통하는 성격으로 사람과 잘 사귀는 자간이 있다.
성정이 불같아서 불끈 화를 잘 내고 곧 애체로 하는 마음이 그 과단성이 있다. 우리가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장비 있죠, 장비. 장비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딱 보면, 태양인 딱 보면 그 장비.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남자답고, 아주 화통하고, 그런 거. 근데 또, 나머지 또 단점은, 오직 장점만 가지고 있는 체질은 없습니다. 다 단점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증은 어쩌냐. 소변이 잘 나오면 병이 없는 것이고, 병증으로 열격을 식도암 같은 거, 반이, 유암입니다. 유암 등이 쉽게 발증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통은 중병,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중병이 들어온 전조이다. 그 다음에 입안에 침이 많으면 태양인으로서 입안에 침이 많으면 큰 병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호와 양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태양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하냐. 뜨거운 음식이나 열성 음식을 싫어하고 날 것이나 찬 것 혹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한다. 그럼 결국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태양이 뜨겁다 이거죠. 몸이 열이 많은 체질이다 이거죠. 자, 불같은 성격을 경계해야 된다. 그럽니다. 결국은 그 장비가 어떻습니까? 불같은 성격 때문에 결국 자기 부하들한테 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태음인. 체형은 머리와 이마가 약하고 허리가 실하고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크며 살이 많다. 그다음 피부가 두껍고 근육이 건실하고 동작이 늘고 땀을 잘 흘립니다. 용모는 턱이 크고 중후하다. 또 이 태음인의 체형을 딱 보면은 누구냐면 관우에 있으면 용모는 턱이 크고 중후하죠. 관우가. 자, 관우 같은 인물이 머리에 뚝 떠올립니다. 태음인을 보면요. 자, 성격은요. 조용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며 항상 여성적인 일을 하고자 하며 남성적인 것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데 느리지만 끈질긴 지구력이 있어 성취하는 데 뛰어나므로 사업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기 위주이고 가정이나 처자를 잘 다스리고 재간이 있으나 남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항상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병증으로는 평소에 땀을 흘리지만 병이 없어. 평소에 땀이 많다. 근데 그게 병증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중에, 이건 내가 태음인처럼 평소에 땀을 그냥 쉽게 많이 흘리는데, 근데 뭐 별로 몸 이상 없는데, 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눈언저리가 당기는 증상 및 눈동장 속에 통증이 있고, 항상 두려움이 있어 정충이 되면 큰 병. 정충이라는 게 가슴이 벌떡거리는 겁니다. 심계도 심계보다 좀 더 심한 겁니다. 이걸 정충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큰 병이다. 그 다음에 변비, 소변과다 갈증은 또 태음인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 보면 병기 큰 병으로 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와 양생. 자, 기호와 양생. 밖을 살펴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지나친 기쁨, 즐거움, 교만, 사치를 경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열이 많은 사람은 찬 것을 들고 한이 많은 뜨거운 것을 즐겨 마시고, 자, 비교적 식성이 좋고 대식가가 많다. 그 다음에 주색, 도박 같은 유흥에 취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게 태음인. 근데 한때 이제 어쩌냐 그러면 이게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분이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 한 80%가 태음인이라고 이제 한번 어느 언론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께 태음인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 가보시면 병원 여기 사상 체질학하는 병원에 가보시면 체질 보면 거의 태음인이면 열애한 되어서 거의 태음인이라고 나옵니다. 태음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희 좀 강의 좀 나도 환영 때 태음인이라고 그러는데 태음인이 주변에 제일 많을 겁니다.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 자. 그 다음에 소양인, 체형. 흉곽이 발달하고 허리 이하의 관볼구가 약하다. 그 다음에 상부가 실하고 하부가 허하고 동작이 빠르고 기상이 용맹합니다. 용모는 입술이 얇고 턱이 뾰족하고 음성이 낭낭합니다. 성격은 어떠냐? 항상 거동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바깥일에 힘쓰고 가사에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깥일을,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사움에 능하고 영민합니다. 성정은 갑자기 슬퍼하고 깊게 화를 내고 항상 무엇이든 해야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 바깥일에도 분주하며 남의 일에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자기 자신의 일이나 가정에는 소홀한 성격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 몹시 괴로워하고, 그리고 꾸미기를 좋아하고, 남의 장단점이나 시비를 잘 가립니다. 사상인 중에서 가장 욕심이 좋고 성질이 급합니다. 병증은 어떠냐? 대변이 잘 통하면 병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과 건망이 오면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 대변이 통하지 않으면 흉격이 반드시 뜨고 있는데 이는 큰 병이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기호와 양생은 어떠냐? 내입을 살펴서 두려움을 진정시켜야 하고, 항상 슬픔과 분노, 폼내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 것이나 날 것을 좋아하며 비위에 열이 많아 겨울에서 찬물을 즐겨 마십니다. 그 열성 체질도 열성 음식이나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해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성 체질이라 합니다. 소양인. 자, 소음인은 그럼 어떠냐? 자, 하체가 발달하고 상체가 약합니다. 그 상하가 균형 있고 용모가 짜임새가 있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얌전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말할 때 눈웃음을 짓고 오밀조밀하고 예쁘고 애교가 많다. 그리고 가끔 한숨 쉬는 짓을 남이 보기에 근심하는 사람도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성격은 항상 집안에 있으면 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항상 가사에 힘쓰고 바깥일에 힘쓰지 않는 성격에서 정기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성격에서 정기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질은 단정하고 침착하며 사교적에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더불어 이들 조직하는 재능이 있다. 성격. 이해타산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침착하고 조리가 있으나 세심하게 늘 불안정하고 자기 일에 남이 간섭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유별나며 항상 집에 있기를 좋아하며 외출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계속 소음이라서 그래. 안에서만 있는다. 이거 소음. 자, 바깥. 이게 음이죠. 양이 아니고. 자, 음양을 구분해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병증은 어떠냐? 중초비위가 약하고 중초비위가 약하고 신방과 하초가 실하다. 그 다음에 소변이 원활하고 대변이 굵고 잘 통하면 건강한 것이고, 한숨을 잘 쉬고 수족이 떨 힘이 없으면 땀이 나면 병이다. 이겁니다. 설사가 멋지 않은 배꼽아래 얼음장처럼 차다. 이건 병증입니다. 기와 양생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자긍심과 탐욕심을 경계해야 되고, 음식은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사상인의 특징이 이제 요약을 쭉 하면, 태양인의 이제 기상은 어떠냐? 태양인을 보시면 기상. 얼굴이 둥글고 과단성이 있어 용의 성질에 비유된다. 기상은. 자, 형체. 상체가 실하고 허리 부분이 약하다. 성질과 재간은 남과 잘 사귄다. 그 다음에 용모는 여자는 형체는 실하나 간이 작고 자궁이 약하므로 출산에 어려움이 있고, 변별하기 없잖아 해당자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용모상으로 태양인을 저 사람 진짜 태양인이다 하고 딱 눈에 띄기는 쉬운데 이런 사람이 드물다 이겁니다. 또 장부는 폐가 크고 간이 작습니다. 폐대 간소입니다. 폐가 크고 간이 작다. 성정은 화를 내려고 잘 슬퍼하고 나아가려만 하고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태음이는 어떠냐? 기육이 건실하고 지구력이나 투지가 있어 소의 성질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형체, 허리와 복부가 발달하고 머리 이마가 허약하고 성질과 재간없잖아. 성취욕이 강하고 거체에 능하고. 용모는 체격이 큰 편이나 간혹 육척 단신도 있어. 소음인과 간혹 체형이 비슷하게 변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태음인하고 소음인 구별이 좀 힘들다 얘기를 합니다. 장부는 간대 폐소입니다. 좀 전에 태양인은요, 폐대 간소였죠. 근데 태음인은 간대 폐소입니다. 간이 크고 폐가 작습니다. 성정은 어떠냐?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조용히 있으려고만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소양입니다. 소양 기상은 입술이 얇고 턱이 뾰족하고, 그 날래고 이래 말의 성질에 비유된다. 형체, 흉격이 발달해 허리 이하의 관볼과 허약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사무에 능하다. 용모는 어떠냐? 작고 단아하여 외형이 소음인과 흡사한 경우가 있어 병세 한열 요소 세분해야 된다. 병세 한과 열로 세분해야 된다. 소양은 열중고 뭡니까? 소음인은 한이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부로는 비대신소다.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다. 이겁니다. 성장은 쉽게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그 다음에 거동을 잘하며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 다음에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의 기상은
기육이 부드럽고 간편한 것을 좋아하고 잡기에 능합니다. 그 다음에 형체는 중초비위가 약하고 신방광이 있어야 하체가 발달하겠다. 그래서 성질자 매우 치밀하고 사교적입니다. 용모는 대체로 체형위에서나 간혹 큰 경우로 있다. 그래서 장부는 신대비소입니다. 신대비소. 좀 전에 소양이는요. 비대신소였죠. 여기는 신대비소입니다. 자, 소음이는 성령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며 외출하기 싫어합니다. 소음이는. 태음이라고 이건 또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질에 대해서 우리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체질의 특징, 이제 생리적인 특징에서는 이제 보편성, 복잡성, 전면성, 연속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리 경향성, 쉽게 감염되는 경향, 쉽게 발병되는 경향, 쉽게 전화되는 경향. 그러고 그 다음에 체질과 장부 기혈의 관계 이제 쭉, 그 다음에 체질 형성과 발전, 체질 형성 요인, 그래서 선천적인 분부다, 지질의 관계, 음식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체질 유형에 분리해서 정사 유형에서 비만형, 말인형, 일반형으로 나눴고요. 병리 체질에서 양어 체질이냐, 양성 체질이냐, 음어 체질이냐, 어열 체질이냐, 기울 체질이냐, 담습 체질이냐 이렇게 또 나눴죠. 자, 그 다음 황제령에서 이제 체질 분류 어떻게 했냐, 황제령에서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하냐. 그러면 오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말에서 이재만 선생님이 이재만 선생님이 동의수에 보면서 이 황제의 내경의 근간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냥 한데 뚝 이재만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황제의 내경의 이 체질 분류를 보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오형이나 오행으로 근간에 나왔죠.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오태인, 음양을 근간으로 나눴죠. 오태인. 그래서 여기서 오태인에서 뭐가 나옵니까? 태양, 소음, 소양이 나왔죠. 그리고 음양화평이, 그러니까 오태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재만 선생님이 뭡니까? 음양화평이만 떼어내고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해서 나중에 조선말에 그 뭡니까? 천몇백, 근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와서 그게 나온 거죠. 그게 뭡니까? 동의수의 모을이라는 책이.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사상학이죠. 이제 사상에서 정말 사상체의 간별과 변증이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의 특성명을 쭉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쭉 그냥 체질학. 체질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체질 간별하는 참 힘듭니다. 저희도 이제 체질 하지만 진짜 체질 이렇게 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상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이 사상학을 하지도 않는데 저는 이제 변증이 우선입니다. 체질하면 체질을 일단 구분을 해놓고 다음 변증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변증을 우선하면 체질을 보지 않고 변증이 우선입니다. 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치료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변증 논치가 뭡니까? 증을 변별해서 치료법을 논한다.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체질의학에서는 체질을 먼저 감별해 놓고 자, 태양이냐, 태음이냐, 소양이냐, 소음이냐, 이거 이제 감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증이 들어갑니다. 그 체질에 따른 변증을 하는 겁니다. 변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체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증이, 체질에 따른 변증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틀립니다. 저희가. 저하고 이제 이 변증하는 거에서. 저희는 그냥 변증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증을 해서 논치,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는 걸 저희는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한의원을 다녀본 분들이 사상에 다 관심이 체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의원 다녀보신 분들. 한의원 한번 안 다녀도 체질, 이렇게, 난 좀 열이 많은 것 같고, 난 열보다는 그냥, 내 체질 별로 문제 없는 것 같고, 딱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 사상학은 사상 체질을 한 데 가면 체질 꼭 분류를 합니다. 당신은 태음인입니다. 태양인입니다. 소양, 소음입니다. 음식은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뭘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체질 나가는 한용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히 이건 수박 거다기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한 거 여러분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오늘 그래서 여러분 또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한테 제가 또 그냥 갈 수도 없고 팁 하나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은 거 보면 올해 컴퓨터나 이런 걸 하다거나 이렇게 고개를 목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도 좀 많습니다.
경추가 잘못된, 경추 디스크가 경추, 뭐 협착이 됐다. 그 다음에 특히, 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거북목, 거북목. 이게 특히, 그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기다가 손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쏙 튀어나오면 됐습니다. 쏙 튀어나오면, 여기 튀어나오면 여기. 이게 후계단 혈자리입니다. 후계단.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서 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여기 꾹꾹 눌러주세요. 이 후계단, 여기 딱,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딱 했어요. 여기 딱 하면 여기 쏙 튀어나오면 여기 쏙 튀어나오면. 이게 후계단이 혈자리입니다. 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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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서 목을 풀어주시면 목이 싹 가볍게 풀어집니다. 뒤로 이렇게 운동해 주시고, 돌려주시고, 여기 눌러주시고, 이 후계를 눌러주시고, 이 후계. 찾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축 튀어나와 있죠? 자, 이게 후계단 혈자리입니다. 이걸 꾹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여러분 또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한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